자, 조금 전에 제가 올릭스와 D&D 파마텍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 한미약품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한미약품도 똑같이 메시 치료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미약품도 지금 올라 들어가고 있죠. 요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미약품도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한미약품 모두의 탑픽 메시와 비만 치료제. 그렇죠? 앞서서는 비만이었고요. 오늘은 메시고요. 오늘은 메시라고 봐야죠. 올릭스하고 D&D 파마텍이 나란히 플러스 14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에 이렇게 페어로 움직이는 짝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 가지고 저희가 공략이 자주 들어가죠. 자, 또 다른 제약바이오의 페어주 한쌍의 바퀴벌레는 아니고 한쌍의 러브버그도 이거 좀 얘기가 이상해집니다. 자, 또 다른 페어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올바이오. 자, 한올바이오, 자, 쭉 올라 들어가고요. 이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 주 모멘텀이 뭐냐라고 하면 갑상선 암병증 TED입니다. TED, 그렇죠? 자, 이제 화면에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저쪽에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에 앱클론과 그 전에 이미 설명드렸죠? 카티 치료제에서 앱클론과 큐로셀 이 종목 차트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뭐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티 치료제는 큐로셀과 앱클론이 있다. 큐로셀과 앱클론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 종목 노리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밑에 쪽에 그래서 따라 올라 들어가서 지금 다 따라 맞춰버렸죠. 이런 쪽에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TED 분야에는 자, 기존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기업 한올바이오파마와 후발 기업 에이프릴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한올바이오를 많이 다뤘었죠.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한올바이오가 아니라 계속해서 에이프릴만 얘기를 하고 있죠. 에이프릴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에이프릴 같은 경우 정말 이게 얼마나 좋은 종목이냐 해서 에이프릴 같은 경우도 계속 추천이 나갔잖아요. 주기적으로. 자, 에이프릴바이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에이프릴바이오가 주가가 왜 이렇게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었냐. 제약바이오가 다 뒤지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이프릴바이오는 내려가지 않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이미 기술 이전 들어갔고요. 다음 조단이 블록버스터를 낼 것으로 유력했던 기업. 이래서 제약바이오 2023년도 금리 인상기에 걸려가지고 다 작살나고 있을 때도 안 올라가고 이렇게 버티던 기업. 자, 이래서 지금 계속 치고 올라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프릴바이오 저 신고가 들어가고 차익실현 나와가지고 밀려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치고 올라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한올바이오도 올라 들어가고. 자, 앞선 조합이 지금 계속해서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났는데요. 이 차이가 자, 들어가서 보시죠. 이렇게. 진짜 저평가는 이 종목이다 라고 얘기 드렸죠. 제가 에이프릴바이오 가치가 진짜 저평가는 소형 바이오 중에서 탑픽 충분히 이유 있는 저평가주 칠만하다 그렇죠? 이 종목은 이미 기술 이전을 1조 2천억짜리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술 이전을 한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게 시가총액도 형성이 돼요. 그런데 앞쪽에서 올릭스 같은 종목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직 기술 이전이 나오지도 않았던 D&D 파마텍은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 되는데 9,100억의 급진적인 대박 기술 이전이 나온 올릭스는 추가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고도 시가총액이 6천억대밖에 안 됩니다. 이거 사셔야 됩니다. 이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계속 있죠. 여기 나오죠. TED 기대감. 그래서 변동성 타점 어떻게 보면 주가 눌릴 때 그냥 계속해서 잡아 들어가면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똑같이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저평가. 진짜 저평가는 얘가 진짜 저평가다. 자, 진짜 저평가는 앞에도 나오잖아요.
1조 2천억짜리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1조 2천억 기술을 했는데 이 제약바이오가 모두가 다 버블인 거 아니에요. 앞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설명드렸었고요. 3빌리언 같은 경우들도 있고 모두가 다 저평가는 아니에요. 얘가 지금 그래서 거의 2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 4월 저점에서 지금 200%가 올라 들어가서 시가총액이 7,500억이야. 그러면 저 아래쪽에서는 얼마 했던 얘기입니까? 2,500억대에 3,000억이 안 되는 가격이었다는 얘기죠. 1조 2천억짜리 기술 이전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3,000억이야.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야 되면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내리는 게 맞습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이 라인까지 그려드리면서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그냥 받아버리라고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눌려 들어온 쪽에서 받으라고 지금 표시 다 해놨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일면 보게 된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이거는 경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한올바이오 파마하고 에이프릴바이오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다.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개발해서 들어간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한올바이오는 3상을 들어간 종목이고요. 에이프릴은 1상 들어간 종목입니다. TED 쪽에서는 TED에서 1적 들었는데 한올바이오는 주가가 이게 자 오늘 정확한 이슈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주의 형태로 진다 그러면 이거 지금 뭘로 봐야 되냐면 한올바이오는 지금 이슈가 없습니다. 자 앞쪽에서 이렇게 나오죠. 1조 7천억 미국 시장 내에 정식 허가 종목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약 베스트인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서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요거 이제 2030년까지 해가지고 이게 7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규모로 아마 이럴 겁니다. 여기 이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다 기술 이전을 했었는데 이게 자빠져 버렸죠. 이게 한올바이오가 이게 이제 자빠져 버리고 이게 자빠져 가지고 임상 연기가 돼 가지고 자빠졌다가 이제 올 연말에 이게 나올 거다. 이제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이제 의학계에서 나오는 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냐라고 하면 자 관련해서 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올바이오가 에이프릴바이오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버렸는지 이렇게요. 이렇게 한올바이오 파마는 어렵고 증권사 쪽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고 이미 한올바이오의 주가에는 이 두 종목이 공통점은요. 한올바이오 파마와 에이프릴 두 종목이 다 나란히 2023년도에 제약바이오 개박살기에 반대로 올라간 종목이 소수의 종목이 6개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전체에서 딱 6개 종목만 남들 다 깨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 중에 같은 TED 치료제를 만드는 이 두 개 회사가 모두 다 있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이 이렇게 들어갔고 그 전에는 이제 단계가 조금 앞서 나가 있던 한올바이오 쪽에다가 더 무게를 두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한올바이오가 이게 자빠지면서 중간에 한올바이오 이제 자빠진 케이스 보면 계속 이뮤노반트죠. 미국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임상 이렇게 중단에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대로 쭉 깨져서 내려왔던 겁니다. 이거 내려왔다가 이제 요게 지금 다시 이제 부각돼서 들어가는 흐름인데 이제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기니까요. 요 보지 마시고 자 여기서 보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유의성을 확보를 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쟤네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임상을 이렇게 중단해 버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갈 경우에 이게 요거 자체로 가는 것보다는 이 뒤쪽에 차세대 후보물질 이건 뭐냐 그러면 중증 근무력증입니다. 중증 근무력증에서 루게릭병
병과 유사한 병이죠. 그래서 요쪽 병 치료제로 바꿔서 그래서 요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한올바이오는 이 바토클레마브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조금 떨어져 있고요. 떨어져 있고 이제 중증 근무력증 다음 이 파이프라인에 이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제 부각되는 쪽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중증 근무력증. 자, 이쪽의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된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따로 같이 가다가 그리고 따로 놀다가 그리고 다시 같이 가는 이제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비거 차트를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면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앞선 거하고 똑같죠? 상대적으로 낮은 놈을 사라. 같죠? 올릭스, D&D 파마텍 똑같고요. 지금 다 똑같잖아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낮은 쪽에 있는 놈을 사면 된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쪽에 있는 놈 먼저 치고 나가는 쪽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체 형태로 들어가도 되고요. 먼저 치고 나가는 놈을 놓쳤으면 이 조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합만 하시면 어떤 종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누구하고 누가 엮이는지 조합만 찾아내면 거저먹는 형태로 가는 바이오주들은 많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올릭스하고 D&D 파마텍은 저 앞에서부터 저 앞쪽에서부터 소개시켜드린 거죠. 최근 같은 경우도 조합들 나오고요. 조선주에서도 조합 알려드렸고요. 삼성엠텍과 CP 시스템. 이게 각 섹터별로 이런 게 다 있어요. 특히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분야를 동시에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치고 들어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더뎠던 이게 지금 따라 올라오는 상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의 모멘텀으로 친다라고 하면 현재 뷰 자체가 에이프릴이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뷰 자체의 문제보다도 이 한올바이오 파면은 이래서 이전에 여기에 대한 기대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몫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렇게나 됩니다. 이게 12,000원에서 시작해서 52,000원까지 끌어올렸어요. 지금 38,000원이고요. 중간에 이슈가 자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려가지고 지금 또 끌어올려놨죠. 이렇게 해서 얘는 시가총액이요 2조 원이에요. 2조 원. 방금 전에 에이프릴 바이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에이프릴 바이오는 시가총액 7,500억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세게 들어와서 최고가, 사상 최고가 수준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7,500억. 1조 2천억짜리 기술 이전을 한 회사가 7,200억. 저쪽에서는 겨우 2,500억.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라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한올바이오가 이제 후발 쪽에서 튀어나오는 거니까 뭐 저쪽에 중간에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애들이 후발로 튀어나와서 확 치고 나오는 뭐 요런 케이스다라고 똑같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메인은 이 에이프릴 바이오를 일단 메인으로 잡고 그리고 한올바이오를 보조로 요렇게 맞춰 나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직도 싸죠. 그렇죠? 네? 자, 저 앞쪽에 9,100억에 이제 뭐야? 이거는 결국 이제 약의 유명도예요. 파괴력이죠. 저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9,100억에 기술 이전을 했던 올릭스가 지금 시가총액 2조 3천억입니다. 이 회사는 1조 2천억의 기술을 이전을 하고 시가총액 2,500억대에서 이제 7,500억 올라온 거예요. 더 갈까요? 못 갈까요? 네? 그래서 이거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저평가 종목은 이 종목이라고. 1조 2천억 기술 이전을 했고 추가 임상 성공 기대감도 있는데 시가총액이 2,500에서 이때도 올랐을 때입니다. 이게 1차 상승 나왔을 때예요. 이거 이만큼으로 이렇게 쳐서 끌어올린 여기에 되는 요때 얘기 드린 겁니다. 겨우 시가총액 500억밖에 5천억밖에 안 된다고? 더 간다. 그렇죠? 와이바이오로직스, 온코닉 테라피틱스 다 이렇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가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대비 가지고 시가총액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이렇게만 보셔도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리포트가 나옵니다. 증권사에서도 킵스 파마 같은 경우는 지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지 증권사에서 그렇게 그래서 매수 뭐 하고 뭐 하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상장 때부터 이거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투자 의견 바이 매수 나오고요. 목표 주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올 6월 달에 이미 이렇게 나가지고 지금은 이미 그 가격을 넘어갔다 왔죠.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냥 킵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던지기로부터 매수 의견도 없고 투자 의견도 없고 목표가도 없이 이 종목이 알테오젠보다 이따위 소리들이나 나오고 있는 거지 제대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제약바이오가 제대로 터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정도 급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와요. 이게 리포트가 리포트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상장될 때부터 나오던 애거든요. 이건.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처음부터 이게 다 검증이 다 되는 거예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앞서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는 실제로 제약바이오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하셔야 이런 게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올릭스를 바닥에서 추천을 했다 그러니까 뭐 전부 지가 바닥에서 다 추천했는데 이런 애들은요 상장되기 전서부터 추적하던 애들이에요. 이런 거 올릭스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올릭스를 제가 언제부터 봤나. 이러니 당연히 이런 종목들이 돌아 나오는 거 흐름들 잡아내서 포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에이프릴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터지는 때 집중적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기간 투자한 만큼. 자, 그래서 또 다른 페어상 한올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같이 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오르고 들어가시면 저처럼 이렇게 각 분야의 부문별로 특정 섹터를 좀 더 남들보다 자세히 연구를 한 이런 분들이 여기 무더기로 계신다 이겁니다. 2차전지 끝내주게 잘하는 분, 반도체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 로봇 바삭한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자리 잡고 앉아 계시면서 그 전문가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느냐를 잘 봐둔다 그러면 그 특기 사이에 걸린 그 섹터 종목들 섹터가 치고 날 때 최근에 2차전지처럼 이렇게 치고 날 때 2차전지의 2달 전망까지라도 가장 병신 같은 섹터였지 않습니까? 유화와 더불어서 유화, 골드케미칼 그 뒤에 꼴에르누프 골프로 이런 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전문가가 특기를 가진 전문가 특기를 발휘할 시간 자체가 없었어. 그러다 최근 같은 경우로는 이제 특기를 발휘해가지고 제대로 돈을 벌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그냥 추천주만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그 특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당장 수익에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스타일 맞게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단타 전문으로 하는 방 들어가시고 중장기 하시는 분은 중장기 중심으로 가는 방 찾아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각 전문가들의 주특기 분야를 잘 파악해 두시게 되면 내가 단기냐 중기냐 하고 관계없이 그 주특기 분야가 올라 들어올 때 남들보다 훨씬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